뉴욕시에서 다양한 민족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한국 김밥을 소개한 소녀의 영상이 300만 조회수와 23만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학창시절 김밥으로 놀림받았던 한국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과거 인종차별 경험을 떠올리며 치유받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 냉동 김밥도 큰 인기를 끌며 한국 김의 수출액이 8천억 원을 넘고 세계 점유율 70%를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블랙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하고 있죠. 김의 영어 명칭도 변화하며 김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K문화는 옛날에 천대를 받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며 선망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의 엘리트 엄마가 아이의 급식으로 힘들어하다가 우리나라 급식을 접하면서 아이의 변화를 기뻐하며 보내온 사연입니다. 딸아이가 점심을 거부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던 날들을 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죠. 엄마, 김밥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학교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었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도시락 하나가 아이들에게 음식 이상의 가치를 알려주었어요. 점심 한 끼가 가족처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열어준 거죠. 뉴욕의 학교 식당에서 시작된 한국 음식 혁명이 어떻게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넘어 사랑과 배려, 문화를 가르칠 수 있었던 한 아이 엄마가 전해온 그 특별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32층 사무실 창가에 이마를 대고 서늘한 유리를 느끼며 맨해튼 교통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노란색 스쿨버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딸 제시카가 곧 학교에서 나올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녁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늘 그렇듯 똑같이요. 오늘 점심 어땠어? 배 안 고팠어요. 제시카는 눈을 피하며 그렇게 말하겠죠. 사실 제가 제시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제시카가 8살로 태어났을 때 저는 수많은 약속을 했었어요. 도시락에 작은 쪽지를 넣어주는 그런 엄마가 되겠다고요. 하트 모양 샌드위치를 만들고 사과 조각에 웃는 얼굴을 그려주는 엄마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은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3달 전 제가 5년 동안 노력해왔던 승진을 드디어 했어요. 뉴욕에서 가장 큰 광고 회사 중 한 곳의 마케팅 디렉터가 된 거죠. 연봉은 정말 좋았지만 근무 시간은 혹독했어요. 이제는 제시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대신 아침 회의를 위해 7시 기차를 타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창에서 고개를 돌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힐끗 봤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3시 27분이라는 시간이 떠 있었고 3분 뒤에 런던 클라이언트들과 화상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제시카에게 간단히 문자를 보냈어요. 좋은 하루 보냈길 바래. 우리 딸, 배고프면 점심 계정에 돈 있는 거 잊지 말고 써. 사랑해.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요, 엄마. 단 2마디였지만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학부모 상담이 떠올랐어요. 담임 선생님인 로드리게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시카가 오후 수업 시간에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했었죠.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냥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책에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저는 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구내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게 차갑고 불편해 보였어요. 음식은 예상대로였죠. 굳어버린 치즈가 덮인 피자, 너무 바삭하거나 지나치게 눅눅한 감자튀김, 색깔이 다 빠질 때까지 찐 채소들. 제시카가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이해됐어요. 컴퓨터가 다시 알림음을 울렸어요. 다가오는 회의를 상기시키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사무실에 두고 있는 사진 앨범이 있었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넘겼어요. 초콜릿 케이크 크림을 얼굴에 잔뜩 묻힌 채 눈을 반짝이던 3살 때 제시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식사 시간이 하나의 모험 같았어요. 제시카는 뭐든지 먹어보려 했고 하이체어에 앉아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며 제가 주는 음식은 뭐든 맛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 모험심 많던 제시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변화를 떠올려 봤어요. 처음에는 치킨 너겟 외에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당근처럼 날것인 채소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8살이 된 제시카의 식단은 점점 줄어들어서 겨우 몇 가지 안전한 음식만 먹게 됐어요. 그냥 삶은 파스타, 치즈 샌드위치, 사과 조각 그것도 빨간 사과만, 그리고 특정 패스트푸드점 치킨 너겟. 컴퓨터가 다시 알림음을 울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사진 앨범을 닫고 화상회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제시카에게 가 있었어요. 점심 계정에 돈을 더 넣어보고, 가방에 그래놀라 바를 넣어보고, 심지어 학교로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휴대폰 사진 갤러리를 훑어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제시카를 위해 만든 음식을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일 관련 프레젠테이션과 클라이언트 브리프의 스크린샷만 남아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제시카 사진은 딱 2주 전 것이었는데 부엌 식탁에 앉아 포크로 파스타를 이리저리 밀며 긴 갈색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맺히는 걸 느끼고 급히 닦아냈어요. 엄마라면 자기 아이가 밥을 먹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인데도 저는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기차가 도착했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며 저는 제시카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요. 다만 아직 그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도움은 뜻밖의 곳에서 오게 될 거였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학생이 학교에 오거나 누군가가 음식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나누는 일처럼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너무 앞질러 얘기하네요. 먼저 수진최를 처음 만났던 날과 그녀가 저에게 음식이 단순히 영양분 이상의 것이라는 걸, 사랑과 연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와 관련 있다는 걸 어떻게 일깨워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제시카가 차에 타자마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학교 끝나고 늘 피곤해 보이던 모습이 사라지고 몇 달 동안 본 적 없었던 활기가 가득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거의 뛰어다니는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새로 음악 동아리에 들어온 민지 엄마가 다녀갔다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을 수 없을 거려. 제시카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민지 엄마가 김밥이라는 음식을 가져오셨는데요. 초밥처럼 생겼는데 또 달라요. 저는 제시카가 음식을 두고 이렇게 신난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어떻게 다른데, 얘야? 일단요. 엄청 얇고 바삭한 김으로 쌓여 있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질기고 쫀득한 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안에 제시카가 손으로 크기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참기름 맛 나는 밥이랑 잘 익힌 채소들이랑 달걀까지 있었어요. 다 엄청 작고 깔끔하게 썰려 있어서 완전 잘 어울렸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제시카는 계속 민지 엄마가 음식을 어떻게 파란색과 흰색의 예쁜 접시에 담았는지, 그래서 음식이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민지가 김밥을 먹는 법도 가르쳐줬다면서 한두 입에 먹어야지 따로 떼거나 남기면 안 된다고 했대요. 다들 완전 좋아했어요. 엄마, 채소는 절대 안 먹는 토미까지도 먹어보고는 더 달라고 했는 거려. 그 다음 주에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업무 이메일을 보고 있는데 제시카가 보낸 문자가 울렸어요. 엄마, 민지 엄마가 또 오셨어요. 바로 뒤따라온 건 사진이었는데 금갈색으로 바삭하게 튀긴 치킨 조각들이 접시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고 옆에는 밝은 색의 소스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시카는 더 신나 있었어요. 그걸 한국 치킨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치킨이랑 완전 다르대요. 겉이 진짜 바삭바삭해요. 감자칩처럼요. 그리고 속은 엄청 촉촉하고요. 그리고 소스. 엄마, 소스가 진짜 대박이에요. 달콤하면서 살짝 맵긴 한데 엄청 맵진 않고요. 민지 엄마는 그걸 양념이라고 부르셨어요. 제시카가 그 단어를 신중히 발음하면서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그 후로도 다른 변화들이 눈에 보였어요. 제시카가 점심시간에 민지랑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재료 이름을 배우면서 한국어를 조금씩 익히더라고요. 집에서도 요리에 대해 물어보고 태블릿으로 요리 영상을 찾아보는가 하면 심지어 주방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학부모 상담 날 저는 일부러 민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고 그냥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를 만났죠. 고맙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음악 동아리에서 해주신 일들 덕분에 제시카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수진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음식은 한국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점심 메뉴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단어를 고르려는 듯했어요. 제 서울 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땐 점심이 신선하고 건강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거든요. 학생과 선생님 모두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배우며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 학교의 점심 사진을 보여줬어요. 무지개처럼 색감이 아름다운 채소들, 우아한 그릇에 담긴 국, 귀여운 동물 모양으로 빚어진 밥, 완벽한 비율로 나뉜 반찬 접시들,
모든 게 신선하고 정갈하며 세심하게 준비된 느낌이었어요. 이게 모든 한국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인가요?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매일이요.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먹을 메뉴를 알려주는 알림도 가요. 우리는 음식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미국 학생들도 같은 정성과 품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동아리에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능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시카가 새롭게 열정을 가지게 된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방식, 공동체와 배려에 대한 생각까지 바꾸는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돕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이걸 우리 학교 전체에 도입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수진 씨의 눈이 반짝였고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큰 변화가 될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그땐 상상도 못했지만요. 저는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점점 더 많은 부모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방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랑 옆에 있는 교사 휴게실에서 풍겨오는 커피향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 씨는 방 앞쪽에 서 있었는데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게 됐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식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움직이며 자세를 고쳤어요. PTA 회장인 톰슨 부인이 시계를 확인하는 게 보였고 제시카랑 같은 농구팀에 있는 아들을 둔 로드리게즈 씨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수진 씨랑 차를 마시면서 그녀의 계획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줬었어요. 수진 씨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몇몇 부모님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사진 속엔 우리가 늘 보던 학교 급식과는 전혀 다른 급식 트레이가 있었어요. 피자 조각이나 초콜릿 우유 대신 색색깔의 채소랑 완벽하게 구운 생선, 그리고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수프가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점심입니다.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매일 전문 조리사들이 유기농 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준비해요. 부모님들께는 하루 식단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드리죠.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식사를 제공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딸을 둔 피터슨 부인이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더니 휴대폰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네요. 베이커 씨가 소리쳤어요. 그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항상 예산 걱정을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학교 식당은 지금도 겨우겨우 운영되고 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다음 그래프로 넘겼어요. 한국 학교들이 더 나은 식단에 투자했을 때 시험 점수가 향상되고 결석이 줄어들었으며 교실에서의 행동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대체 교사 비용이나 징계 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서 급식비를 상쇄할 수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아까까지 휴대폰만 보던 부모님들도 이제는 집중하고 있었죠. 지역 소아과 의사인 마르티네즈 박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수진 씨가 이어 말했어요. 이 변화가 모두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양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따라 먹으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되죠. 그녀는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고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시카가 처음 수진 씨의 김밥을 먹었을 때 반짝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저런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뒤쪽에서 누군가가 반박했어요. 피자랑 햄버거만 좋아하는 애들인데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어요. 제 딸 제시카도 원래 치킨 너겟만 먹으려고 했어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근데 음악 동아리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본 후로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저한테 미역 스낵을 사달라고까지 했어요. 방 안에서 작은 대화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첸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게 보였어요. 2주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수진 씨가 선언했어요. 한국 셰프팀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맛을 약간 변형시켜 시작해요. 점점 새로운 요리를 소개하죠. 만약 효과가 없으면 기존 메뉴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급식실 직원들은 누가 훈련시키죠? 점심 담당 책임자인 루이스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입장이 이해됐어요.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는 언제나 무섭잖아요. 한국 조리팀이 직접 도와줄 거예요. 수진 씨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큰 변화네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장비와 훈련 시간도 필요하겠죠. 제가 제안서를 준비하는데 도울게요. 제가 마케팅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작게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다른 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마르티네즈 박사는 건강상의 이 점에 대해 글을 쓰겠다고 했고, 로드리게즈 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데 주방 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베이커 씨도 예산을 일부 조정해 볼 수 있다고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회의는 길어졌지만 아무도 일찍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룹을 나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저는 수진 씨가 웃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가 제 눈을 바라보며 이 모양으로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시카가 곧 점심 도시락을 열면서 새로운 음식을 발견할 걸 떠올렸어요. 정성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단순히 점심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런 음식이요. 이 변화가 단순히 아이들의 식사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태도까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은 여기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었던 부모님들 덕분에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결의에 찬 이 얼굴들을 보니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린 반드시 해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 사무실 창문에서 월요일 아침 일찍 도착한 배달 트럭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 쌀,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료들이 담긴 상자들이 주방으로 옮겨졌죠. 드디어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그 뒤에 펼쳐진 혼란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주방장 김 여사님이 우리 학교 주방 한가운데 서 계셨고 주위를 둘러싼 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평소에 구내식당 직원들은 한 곳에 모여서 낯선 재료들을 보며 속삭이거나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가 빠르게 뒤섞이며 공기를 채웠고 김 여사님은 커다란 스테인리스 용기에 쌀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시연하고 계셨어요. 쌀은 3번 씻어야 해요. 라고 통역사를 통해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깨끗하고 아이들에게 딱 맞는 밥이 되죠. 정규 직원들 중 몇몇은 살짝 눈을 굴리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그녀의 지시를 따랐어요. 첫 급식은 정말 힘들었어요. 학생들은 평소처럼 줄을 섰지만 모든 게 느리게 진행됐어요. 새로운 배식 시스템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렸고 몇몇 아이들은 자신들의 식판을 보며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었죠. 주방 직원들은 한국에서 공수한 특별한 밥솥과 찜기 같은 새 장비들을 다루느라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점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딸 제시카가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달려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말했어요. 엄마, 믿을 수 없을 거야. 오늘 나온 치킨이 저번에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어. 그녀의 흥분된 모습에 아침 내내 받은 스트레스가 단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작은 승리들이 이어졌어요. 김 여사님은 익숙한 음식들로 시작하셨어요. 바삭한 치킨에 가볍고 달콤한 소스를 곁들인 요리나 채소와 고기로 속을 채운 만두 같은 것들이었죠. 그녀는 이런 음식들을 입문 음식이라고 부르셨어요. 학생들이 새로운 맛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요리들이었어요. 수요일쯤 되니 주방 직원들도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오래된 직원인 마르티네즈 여사가 김 여사님에게 바삭한 치킨 튀김, 옷의 비결을 물어보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둘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제스처와 미소로 어떻게든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시험은 금요일에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이 떡볶이를 소개하고 싶다고 선언하셨어요. 쫄깃한 떡에 새빨간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죠. 다른 학부모들은 긴장한 듯 걱정했어요. 너무 낯설지도 몰라요. 라고 경고했지만 수진 씨는 김 여사님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과정을 믿어봐요. 라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보였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구내식당 창문 너머로 첫 번째 학생들이 배식 라인에 다가가는 모습을 봤어요. 떡볶이는 구내식당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소스는 눈길을 사로잡는 선명한 빨간색이었어요. 제시카가 맨 처음 줄에 서 있었고 그녀가 큰 한 접시를 가져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추가로 더 담아가길 요청했어요. 평소에 조용히 점심을 먹고 빨리 쉬는 시간으로 뛰어나가던 구내식당이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어요. 쫄깃한 파스타 같아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이거 레시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아이도 있었어요.
제시카는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떡볶이를 신나게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더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그날 저녁, 제시카는 그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어요. 다음날 아침엔 조회수가 200만을 넘겼더라고요. 지역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어요. 학교 구내식당, 한국 음식 혁명으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새롭게 선보인 음식들에 대해 인터뷰를 했어요. 심지어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주방 직원들마저도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새 조리법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어요. 김 여사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녀는 학생들의 행복을 느끼는데 영어가 필요하지 않으셨죠. 한때 가공된 편의식으로 가득했던 주방이 신선한 재료와 훌륭한 냄새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2주가 끝날 무렵, 가장 회의적이었던 학부모들조차도 이 프로그램이 성공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생들이 실제로 점심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구내식당은 단순히 가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고 싶어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저는 제시카가 친구들과 불고기와 채소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주방 직원들에게서 나왔어요. 마르티네즈 여사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식당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음식을 제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그냥 점심이 아니에요. 진짜 음식이고 진짜 사랑이 담긴 음식이에요. 돌아보니 그 혼란스러웠던 첫 급식 시간이 마치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이 주방 혁명은 단순히 메뉴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하루를 버티기 위한 연료가 아니라 문화간의 다리를 놓아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며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제시카요? 이제는 절대 점심을 거르지 않았어요. 바이럴 영상이 퍼진 다음 날 아침, 저는 긴급 회의 때문에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며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일이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바로 어제만 해도 제시카가 찍은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불처럼 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뉴욕의 이 작은 학교가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마르티네즈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만다, 뉴스 보셨나요? 주요 방송국들이 전부 우리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기자들과 다른 학교들에서 보낸 이메일 요청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문득 제시카가 배고프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오던 처음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학교 식당이 활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학생들은 줄을 서며 색감이 예쁜 음식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아이들조차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더라고요. 이 성공은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협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거였죠. 예전엔 학교 주방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던 학부모들이 이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요리팀과 함께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초반엔 변화에 반대하던 주방 직원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배운 한국어 문구로 꾸민 앞치마를 자랑스레 입고 있었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시카였어요. 어느 저녁,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시카가 갑자기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엄마, 학교처럼 밥 짓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면서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셰프님이 비법은 3번 씻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단순한 부탁이 저희 새로운 일상이 됐어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제시카와 요리를 함께 하거든요. 제시카는 음식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한국 요리 그림도 그리고 새로 배운 단어들도 적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고 선생님들도 제시카가 수업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변화는 우리 학교를 넘어서까지 퍼졌어요. 다른 학군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을 관찰하려고 급식 관리자들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와 요리팀은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단순한 레시피뿐 아니라 한국 학교 급식의 철학 자체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적정한 양,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음식에 보기 좋은 배열까지 가르쳤어요. 우리 급식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까지 끌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시장님이 점심시간에 직접 방문하셨어요. 저는 제시카와 그녀의 친구들이 쟁반에 있는 음식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된장찌개부터 각종 나물 반찬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말하는지 놀라웠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학부모 상담회에서였어요. 마이클이라는 학생의 엄마인 톰슨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껴안으시더라고요.
마이클이 오늘 음식을 2번이나 더 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감격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엔 프로그램을 반대했던 학교 예산위원회도 이제는 결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 참여율이 60%나 증가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출석률도 올랐고 오후 피로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줄었거든요. 우리 학교 식당은 단순히 건강한 식습관만 배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고 가족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제시카는 점심 동아리를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돌아가며 각자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레시피를 가져와서 공유했어요. 이 모든 건 한국 음식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죠.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자리 잡은 지 한 달 후, 저희는 학교 체육관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각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한국 음식과 함께 나눴는데요. 체육관은 웃음소리와 대화, 그리고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이 부모님께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서로 레시피를 교환하고, 선생님들은 각국의 음식을 맛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날 저녁, 제시카가 저녁 설거지를 도우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 학교 급식 싫어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지금은 점심시간이 하루 중 제일 좋아요. 음식 때문만이 아니고 다 같이 식사하는 게 마치 한 가족 같아서요. 제시카의 말이 정확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거든요. 우리 학교 식당은 이제 더 나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문화 간의 다리를 놓고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며 공동체와 변화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부엌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바라보니 다음 달 점심 메뉴와 예정된 요리 수업 일정이 표시돼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가끔은 이런 큰 변화도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요. 우리는 한국 음식을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린 결정했죠. 여름 휴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자고요. 여름 햇살이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며 제시카랑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했어요. 몇 달 동안 계획을 세운 끝에 드디어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제시카는 신이 나서 공항을 걸으며 계속 들뜬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가방에는 민지가 준 태극기 배지가 빼곡히 달려 있었어요. 엄마, 한글로 된 간판들 좀 봐요. 제시카가 벽에 적힌 한글 간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지 덕분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제시카는 이제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됐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활기가 넘쳤고 색감도 정말 다채로웠어요. 빨간 등불들이 머리 위에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그 빛이 상인들의 가판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 신선한 김치, 그리고 고소한 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제시카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우리 다 먹어볼 수 있어요? 그녀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호떡을 뒤집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설탕이랑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 냄새에 저도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이걸로 시작해보자. 제가 떡볶이를 만드는 가판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시카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던 점심 메뉴가 떡볶이였는데 여기서 본 떡볶이는 훨씬 더 화려했어요. 생선살을 넣은 어묵이랑 루비처럼 반짝이는 양념이 함께 있었거든요. 제시카가 떡볶이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배운 단어를 써서 네라고 말했어요. 창희는 제시카가 한국어를 쓰는 걸 보고 환하게 웃더니 떡볶이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우린 몇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며 바삭한 빈대떡부터 신선한 채소로 속을 채운 김밥까지 다 먹어봤어요. 제시카는 먹은 모든 음식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다음 날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가이드인 김 선생님이 한국의 궁중 음식이 어떻게 현대의 학교 급식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 줬어요. 한국 음식에서는 항상 균형과 영양이 중요했어요. 그녀는 전통 궁중 음식 사진을 보여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제시카는 여행 일기에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도 그렇잖아요. 그녀가 제게 속삭였어요. 색깔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잖아요. 그 주 후반에는 전통 한옥에서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요리 강사인 박 셰프님이 직접 김치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시카는 고춧가루 양념을 배추잎에 바르다가 손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게 보통 공동체 활동이에요. 박 셰프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가족이나 이웃들이 함께 모여 겨울에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걸 김장이라고 하죠.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 같이 급식을 바꿀 때 같아요. 그녀가 외치자 박 셰프님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엔 여름을 맞아 한국에 돌아온 수진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수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엔 갈비, 잡채,
그리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찬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낮은 상 주위에 둘러앉아 방석 위에 앉았을 때 제시카가 금속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걸 보면서 감탄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민지와 영어랑 한국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둘의 우정이 한층 더 깊어진 게 느껴졌어요. 수진 씨, 제가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어요.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시작한 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음식뿐 아니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과 서로를 돌보는 방식을 전부 말이죠. 수진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정이 우리 문화의 중심이라고 해요. 정은 배려, 나눔,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의미하죠. 음식을 통해 정을 표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예요. 제시카가 밥그릇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뉴욕에도 정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친구랑 밥을 나누거나 한국 음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때마다 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제시카가 친구들과 나눌 한국 간식을 가득 담은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1년 전엔 딸이 점심을 먹지 않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엔 근처 빵집을 방문했어요. 팥빵이랑 달콤한 식혜를 먹으며 제시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새로운 음식을 싫어하던 거 기억나요? 저는 그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엔 멋진 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제시카는 여행 일기를 가슴에 안고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저는 핸드폰 속 사진들을 넘겨봤어요. 김치를 만드는 제시카,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서 있는 우리 모습,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나눈 셀 수 없는 식사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성장, 연결, 그리고 발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가 뉴욕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많이 변해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문화를 나누고 공동체를 만드는 힘에 대한 이해까지도 말이에요. 이제 제시카의 학교 식당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다양성, 우정, 그리고 배려를 매일 축하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을 나눈 단순한 행동이 물결처럼 퍼져서 우리 작은 공동체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친구들과 나눌 한국 간식을 풀며 신난 모습으로 준비하는 걸 보며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